매주 월요일 정치 이슈를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영식당 코너 여러분 환영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뉴스 인사이다 정치 미식가 분들의 입맛을 충족시켜 드릴 맛있는 또 이슈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식당 공동대표 두 분 나오셨습니다. 박영식 에디터, 또 이상민 PD.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새로운 스튜디오입니다. 예. 얼굴이 더 좋아졌어요, 두 분 다. 우리 박지훈 네. 변호사님 얼굴도 훨씬 더 좋아 보이고, 이 스튜디오가 네. 확실히 이게 광화문의 기운이 느껴지네요. 이 도착하자마자 세종대왕 된 줄 알았습니다. 아하. 어때요? 이상민 PD도 기분... 네. 네. 몇 주 더 네. 반응을 보고 예. 새집 정원이군이 좀 알겠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 영식당도 네. 이제 새롭게 강화문에서 또 방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날 같은 장소에서 이 릴레이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어제 오후 1시, 3시 나경원, 원희룡, 한동훈 순으로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 선언을 했는데요. 자, 이게 좀 이례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쭉 진행된 거예요. 쭉 그러니까 진행된 이제 거. 이례적인 거 맞고요. 네. 이게 이제 뭐 기사도 보니까 보도된 거 제목이 물고 물리는 릴레이 출마 선언 이렇게 네.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저도 잠깐 다녀왔는데 제가 1시에서 2시 사이 정도 있었거든요. 근데 네. 거기 소통관 주변이 정말 시끌벅적하고 음흠. 각 후보들 지지자분들이 모여가지고 뭐 아무튼 이벤트도 벌이시고 뭐 네. 또 그거를 찍는 언론들도 굉장히 많이 모여 있어서 국회가 선거 시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복작복작한 거는 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서 네. 당대표 선거 분위기가 아무튼 후끈 달아올랐다 보여지고 이게 제가 96년도 기사부터 좀 찾아봤는데 릴레이 출마 선언 이 키워드로는 잘 검색이 안 됩니다. 네. 잘 안 되고 원내대표 출마 선언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그러니까 정론관이죠. 지금 이제 소통관인데 네. 예전 정론관에서 많이들 뭐 1시간 텀도 안 두고 뭐 30분 텀 두고 바로바로 와서 러닝메이트랑 같이 출마 선언한 경우는 있었는데 음흠. 당대표 관련해 가지고서는 릴레이 선언은 없었던 것 같아요. 릴레이라는 표현이 뭐 릴레이 지지 선언, 릴레이 단식, 릴레이 인터뷰 이런 건 아하. 봤는데 릴레이 당대표 출마 선언은 아무튼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어제가 네. 사실상 뭐 처음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이 나경원 이제 의원 이제 대선은 불출마하겠다라고 밝혔어요. 자, 사실은 어떻습니까? 대선 불출마 갑자기 대선 불출마까지 얘기를 하는 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대선 주자로 굳이 언급을 우리가 했었나요 이때까지? 아무도 안 했던 것 같은데. 궁금해서 그럽니다. 예, 근데- 무시하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요. 근데 뭐 네. 지금 나경원 후보 입장에서는 대선을 나가지 않겠다라는 배수진을 치고서라도 그만큼 절박하다라는 아하. 뭐 마음이 보여지는 거 아닌가. 절박함이겠죠 이거는. 저도 네. 뭐 절박함이 보여지기 때문에 대선 불출마를 꺼냈다고 보고요. 근데 좀 머쓱하고 모냥 빠지는 건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네. 아무도 대선에 나갈 거냐고 물어보진 않았으니까. 네. 근데 본인 스스로 대선 불출마를 얘기하는 거는 조금 좀 부끄러운 일인 것 같긴 한데 약간 안 맞다. 약간 예, 안 맞다. 그쵸. 약간 안 맞는 것 같고 음. 저는 이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는 건 당연히 당대표가 되고 싶으니까 나오는 것도 있지만 나경원 후보 관련해서는 다른 얘기가 좀 많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네. 차기 서울시장을 위한 큰 그림이다. 이제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대선 불출마는 사실상 진짜 맞는 것 같고요. 네. 안 나가는 건 맞는 것 같고 예. 다만 당대표 선거를 통해서 서울시장의 전초전 성격으로 뛰어든 거 아니냐라는 전망까지 일단은 짧게 좀 먼저 해드리고 출발하겠습니다. 자, 뭐 한동훈 위원장 오랜만에 봤습니다. 예. 아우 좋습니다. 한동훈이 나오셨어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네. 염원했던 총선의 승리 그 책임을 오로지 제가 지고 오로지 저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고요. 와. 그럼 나오지 말았어요. 어떻게든 가만히 계시고요. 저는 제가 더 잘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나 제가 진심을 다해서 외쳤던 이 변화의 시작, 이기기 위한 변화의 시작,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담담하게 더 잘해보려고 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야, 근데 한동훈 위원장 저는 지금 뭐 비슷한 시간이긴 한데 조금 전에 아까 질문하셨던 건 이재명 대표한테도 하셨나요? 해보겠습니다. 예, 해보겠습니다. 공정방송 부탁드립니다. 이제부터 뉴스 방송 출연을 하시는 겁니까? 한동훈 아니 그 위원장님? 오늘 오전에 예. 모 방송에 출연했다는 지금 설이 있던데 맞습니까? 설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하늘이니까 이게. 확인해 보셨습니까? 예. 확인은 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확인했습니다. 그럼 설이 아니네요. 예? 그렇죠. 예, 설이 아닌데. 설이 아니라 방송분이라고 하는 거 아닌가요? 네. 예. 근데, 저는 SBS 정치쇼에 나갔습니다. 오. 여기도 좀 나오신 거네요. 맞나? 저는 안 나간다고 한 적이 없는데요. 아무튼 전당대회를 통해서 확실하고 수평적인 당정 관계를 이루는 것이 건강한 아하. 당과 그리고 대통령실의 관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최상병 특검법 얘기도 했습니다. 이게 제가 그 역할을 하겠습니다. 끝났습니다. 예. 아니, 근데 정치쇼는 그 너무 친구 찬스만 쓰셔가지고 나간 것 같은. 공적인 것은 공적인 거고요. 저는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네. 저는 박영식 앵커처럼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고요. 제가 공적인 것을 친소관계를 이용해서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한동훈 위원장도 위원장이지만 원희룡 이제 전 장관도 지금 출마를 했는데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책임지겠다. 야, 이거는 센 거 아닙니까? 대통령도 책임질지 말지 이것도 잘 모르겠는데 예. 어떻게 봐야 됩니까? 대통령이 책임질 일을 그 원희룡 우리 후보가 책임지실 수 있을지 일단 저는 궁금하고 이거 네. 뭐 전 출마 자체가 갑툭튀인 것 같아요. 원희룡 후보는 지난 몇 년간의 그 정치 행보가 다 갑툭튀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갑작스럽. 개항을 출마도 어? 갑툭튀였던 것 같고 뭐 장관 되시는 거야 뭐 그건 갑툭튀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네. 그 이후의 행보가 일단 갑툭튀로 보여지고 이번에도 사실은 윤상현 의원이 뭐 밝히기로는 일단은 원장관이 돕기로 해놓고 나서 갑자기 미안하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미안하다고요. 못 돕게 됐다. 예. 그러더니만 갑자기 출마 선언을 했다라는 걸 보면 이거는 뭐 누가 보더라도 윤석열 대통령께서 네. 소위 이제 오다를 내리신 거 아닐는가 용산의 입김이 작용을 했다. 윤 대통령의 픽은 바로 원희룡 전 장관이다라는 네. 것을 좀 알 수 있는 것 같고요. 뭐 대통령과 함께 뭉쳐야 된다라는 내용이 어제 거의 전부였던 것 같고 핵심적인 내용은 대부분 다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과연 저는 원희룡 후보께서 실제 당선이 돼서 당대표가 된다고 하면 진짜 책임질 수 있을까? 책임질 수 있을까? 윤 정부의 성공을 책임을 질 수 있을까? 이제 네. 요거는 좀 제 개인적인 좀 의문이기도 하고요. 이러다가 잠깐만. 진짜? 이러다가 원희룡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다 죽는다. 이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뢰가 있어야 당정 관계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과 신뢰가 있습니다. 당신과 민심을 대통령께 와. 가감없이 전달하겠습니다. 원희룡 우리 전 장관님은 너무 그 첫 출연인가요? 한동훈 후보만 네. 띄어지려고 하고 그 제주도 출신이라고 너무 박절하게 너무 평가하면 곤란하죠. 야. 아니 저희가 근데 안타까워서 그래요. 이러다가 왜냐면- 다 죽는다. 아. 이런 그 파이널 찬스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뭐 와. 파이널 찬스 맞는데 원장관님이 나오셔가지고 진짜 다 죽을 수도 있거든요. 이러다가 다 죽는다. 예. 분위기 다 죽고 예.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좋아요 좀 눌러. 저기 원희룡 장관은 와. 거의 처음입니다. 처음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희 뉴스 인사이드에서 거의 처음으로 깜짝 출연을 놀랐습니다. 하셔가지고 예. 아직까지 약간 그 좀 사투리가 좀 더 있는 느낌이 들어서 조금 그렇긴 한데 비슷합니다. 예. 야, 원 다 장관님. 죽는다. 다 죽는다. 야, 이거 이게 똑같은데. 지금 가기 잠깐 갑자기요? 때 나경원 의원이 구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죠. 당에서는 이제 인자. 당을 지키는 사람이 이제 당 대표가 되는 게 옳지. 당을 지키지도 않은 사람이 어떻게 당 대표가 되겠어요? 현실직은 옳지도 않다. 당을 지켜온 사람이 당 대표가 돼야 된다는 그래 봅니다. 그래. 정치적인 미형식을 갖다가 내가 애라고 얘기했더니 그걸 갖다 뭐라고 또 저기 방자하다는 그래 봅니다. 방자하다. 아니, 아니 근데 그 본인이 또 사과까지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미수가들이 참 그 미수가 정책 미수가 참네. 자, 홍준시장까지 나셨는데 자 이제 보면 결국은 누가 이 친윤이냐 아무래도 이 친윤표를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자 이게 친윤 얘기할 때마다 예전에 우리 진박, 친박, 진방 간별사 예전 그런 얘기 또 생각이 나는데 예. 자
어떻습니까? 대통령의 의중은 누구한테 가 있다고 봐야 됩니까? 뭐 저는 사실 이 진윤 감별은 네. 말 그대로 누가 국민의힘이라는 당보다 정말 대통령과 혼연일체돼서 네. 자웅동체 마냥 한마음 한뜻으로 갈 수 있느냐. 네. 이게 이제 진윤의 어떤 음흠. 정의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원희룡 장관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격적인 어떤 오더를 받은 게 아니냐라는 그런 뭐 정설이지 않습니까? 네. 여의도 정가에서는. 그래서 뭐 포인트 진윤의 포인트가 무엇이냐 이제 이런 거를 짚을 필요도 없이 대통령의 의중은 이미 뭐 저는 원희룡 장관에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상징적인 장면은 원희룡 후보가 인터뷰를 통해서 기자들에게 살짝 흘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어? 저기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음흠. 윤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는 게 알려져 있는데 네. 그 짧은 통화에서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라는 거를 원장관이 흘렸거든요. 아, 요거 큽니다. 예. 커 잘해. 보여요. 그거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대통령님? 전화해가지고 예. 기억나십니까, 예, 대통령님? 잘해봐라 했다는데. 이러다 다 죽어. 그게 아니고 갑자기 그런 거 시키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할 말은 하고 예. 그렇게 제주도 출신이라고 무시하고 무시는 안 안 했습니다. 무시. 안 무시. 어디 출신이야? 저 고소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안 무시합니다. 아,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와. 예, 깜짝 놀랐습니다. 귤 가져오세요. 감귤. 감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 원희룡 장관께서 대통령이 한동훈 위원장에게 음흠. 잘해봐라 뭐 이랬다는 거예요. 잘해봐라 했다는 거죠. 네, 이제 예. 그걸 보면 그 얘기가 어디에서 들렸겠습니까? 그리고 누구로부터 들었겠습니까? 다 용산 대통령실에서 네. 원희룡 전 장관이 들었던 얘기 혹은 대통령으로부터 원희룡 전 장관이 들었던 얘기를 음흠. 기자들에게 흘린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사실상 윤심은 나에게 있다라고 피력한 것이기도 하고 뭐 아무튼 대내외적인 다 그런 분석은 원희룡 장관이 대통령의 의중을 받아서 출마한 것이라고 뭐 직감적으로 다들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김종인 위원장 나오셨습니다. 그럼 내가 봤을 때 저기 예. 저기 그 나경원 저기 의원은 저 이준석이가 저 소위 그 전당대회 저 당대표가 과거에 되지 않았어요? 그 전당대회에서도 저기 패배를 했고 아, 지난 전당대회. 그 2021년 서울시 재보궐선거에 갔다가 저기 오세훈 후보한테도 패배를 했고 그리고 지금 오세훈 의원인데 저기 누구요? 당 대표를 갖다가 지금도 그 저기 하지 않으면은 예. 저게 별로 할 일이 없기 때문에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저기 지금 그 대통령실과 저기 한동훈 균열이 있는 걸 갖다가 이용을 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기 지금 저기 그 최대한 그 한동훈 후보가 당선이 안 되길 바랄 거예요. 네, 그렇게 네. 보고 있어요. 또 미래를 또 짚어 주셨어요. 예. 김종인 위원장께서. 안녕하십니까. 그래서 오늘 살펴보기로 이번 전당대회는 사실상 어느 하느냐 어느 나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상 본인은 가만히 계세요. 뭡니까 그게? 본인은 아직은 모른다. 아직은 사실상 일주일은 좀 사실상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된다. 사실상 나경원 의원이 한동훈 위원장은 사실상 대학만을 쓸 것이냐 아니면 홀로 승리를 쓸 것이냐 네. 그 기초가 이 일주일 정도는 지켜봐야 사실상 구도가 나올 것이다. 그게 본인을 생각합니다. 뭔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사실상만 들리니까. 아니 그 예. 새집증후군 때문에 지금 코가 너무 막히죠. 코만 막히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여기 냄새 먹는 하마가 사실상 없습니다. 사실상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새집 강화문에 있다 보니까 예. 김성태 전 원내대표도 정말 힘드시네요. 너무 힘들어. 예. 클리넥스 좀 갖다 주세요. 클렉스 좀 네. 제작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코가 너무 막혀서 뭔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먹겠습니다. 사실상 못 알아먹겠습니다. 근데 혼수 성태라는 예. 별명이 있지요. 있으신가 봐요. 예. 자, 저희가 지금 보고 있지만 이 나경원 의원 뭐 여러 지금 홍준표 시장도 얘기를 했고, 자, 우리가 좀 잊어서는 안 될 후보가 한 명 있습니다. 윤상현 의원인데요. 윤상현 의원은 벌써 좀 일찍 또 출마 선언도 했었는데, 글쎄요, 이게 최근 몇 년 사이에 당내 선거 출마했다가 철수하고 철회했다가 또 완주하고 뭐 이런 모습입니다. 끊임없이 이렇게 선거에 출마한 이유 뭐라고 철수라고 야, 하셨나요? 아니 그 철수 말고요. 저를 부르신 줄 알고. 아니 오늘 안 나오셨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런데 그 당 대표는요 네. 이번에 정말 중요합니다.
개혁을 하나부터 끝까지 다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왜 비웃습니까? 아니야. 아니. 좋았어. 아닙니다. 좋았어. 좋았어. 네, 좋았어. 와튼 스쿨 나왔나요? 아닙니다. 아니, 아닙니다. 그럼 웃지 국내 마십시오. 출신. 국내 출신입니다. 네네네. 어쨌든 민심을 반영하고 그 확대하고 정책 기능을 확대하는 게 정말 이번 당 대표의 중요한 책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아유, 우리 또 안철수 의원님 심심해서 예. 또 나오셨네요. 갈게요. 예. 네. 아니 안녕. 당 대표에서 갑자기 정책 기능 또 얘기하시니까 예. 또 무슨 말씀인지 싶어가지고 귀를 기울이게 됐는데 네. 아무튼 이제 윤상현 의원의 경우에는 지금 뭐 당 대표 선거 출마한 거 한두 번은 아니고요. 계속 나왔잖아요. 네, 계속 네. 나왔고 네. 끊임없이 당내 선거에 나오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언제 기자회견을 하고 언제 출마했는지에 네. 대해서 어제 제 지인들한테 뭐 대화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한동훈 위원장이나 다른 분들은 같은 날 동시에 출격했지만 음흠. 윤상현 의원이 출마 선언을 언제 했는지 날짜조차 다들 모르시더라고요. 아, 너무 일찍 하신 것 같은데요. 21일에 했습니다. 네, 21일. 21일 날 했군요. 21일에 이미 같이 했으면 좀 하는 생각도 있네요. 그러니까 사진은 되게 멋있게 나왔는데 예. 21일에 기자회견을 출마 선언을 했는데 예. 하필이면 21일에 예. 아시겠습니다만 그 청문회 했잖아요. 청문회를 했기 그 때문에 청문회. 사람들이 정말 많이 모릅니다. 네. 그게 안, 안녕하세요, 오세훈입니다. 아, 예, 오세훈. 네. 다름이 아니라 윤상현 후보가 출마하면서 저를 만나고 갔습니다. 오, 진짜요? 아, 맞아요. 저는 사실 어, 우리 여당에 예. 친윤이냐 반윤이냐 뭐 또 비윤이냐 또 멀윤이냐 이런 조건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이렇게 되면 과거의 친박이냐 친이냐 또 그런 계파 분열이 또 발생하지 않겠느냐 이런 네. 생각을 합니다. 어. 그래서 국민의 신뢰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회복하고 또 약자와의 동행을 어떻게 보수가 할 것인가 그게 중요하고 네. 또 어떤 계파에 속하지 않고 신념에 따라서 또 비전을 중심으로 어떻게 정치할 것이냐 그게 좀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저는 또 보수는 품격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품격이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의 싸움도 이기는 것이 중요하지만 정말 더 큰 싸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저들이 상대가 저열할 때 우리는 고품격으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야, 근데 오세훈 시장 저희가 강화문 근처에 왔습니다. 바로 옆에 네, 있잖아요. 바로 옆에 있는데. 여기가 제 나와바리입니다. 그런 말씀 쓰지 마십시오. 시장님, 그런 말씀 쓰시면 안 됩니다. 나와바리가 잘못됐습니까? 구역이라고 해야 예, 되죠. 구역이라고 일본 합니다. 말이잖아요. 에어리어입니다. 에어리어 좋습니다. 에어리어 아니 좋습니다. 최근에 근데 우리 예. 오세훈 시장님 그 여론조사를 보니까 호감도 1위를 하셔야 되는데 그건 어떻게 볼 것이냐 싶네요. 그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정말 소시민들과 약자와의 동행을 통해서 정말 천만 시민들과 우리 공무원들이 네. 부단히 노력한 결과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왕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유, 아. 이왕 지금 댓글에 예. 이왕 이래 된 거 국민의힘 거의 다 나왔는데 김기현 대표도 한번 나오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그분을 부르는 건 정말 아닌 것 같습니까? 서울시에서 예. KTX를 타러 내려가야 된다. 이렇게 울산이니까 그렇습니까? 울산까지 너무 멀게 돼 있습니다. 아, 나중에 한번 부르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기회가 예. 되면 좀 예. 불러주십시오. 저희 전당대회 7월 23일입니다. 저희 영식당에서 자주 다룰 겁니다. 아마 예. 기대하셔도 좋은데. 그리고 아까 예. 저희 막 윤상현 의원 얘기하다가 네네, 저희 윤상현 얘기. 오세훈 만나고 오세훈 씨까지 왔는데 바람에.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거인 것 네.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 드리기엔 좀 그 비유가 적절치 않을 네. 수도 있는데 지금 윤상현 의원이 5선이거든요. 예. 근데 그 비교가 많이 되는 게 같이 묶여가지고 비교가 많이 되는 게 부산의 조경태 의원이랑 같이 묶여가지고 5선이잖아요. 표현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 그러니까 비주류를 극복하지 못하고 주류로 가지 못하는 정치인들 그리고 그 윤상현 의원에 대한 어떤 비유는 수도권 변방 5선이다. 네. 이제 이런 표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5선인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어떤 당내 선거에서 입지도 붙이지 못하고 뭐 대선 주자가 되지도 못하고 여러 좀 애매한 상황이 있다 보니까 아까 등장하셨던 안철수 의원보다도 인지도가 떨어지고 네. 어떤 그런 커리어를 쌓지 못했다라는 그런 한계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윤상현 의원이 계속 도전하시는 것 같고요. 네. 아무튼 오세훈 시장님이 또 도와주셨으니까 도와주셨으니까 네, 변수가 될지 봐야 같은 되겠습니다. 길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예. 완주 다 할까요, 이 네 사람? 예,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또.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야, 오늘 있습니다. 다 나오시네요. 바로 부정선거를 아, 이게 또 해결하면 부정선거. 됩니다. 이게 부정선거랑 관계가 있습니까? 4.10 부정선거는 야. 사실입니다. 사실인가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부정선거와의 전쟁을 선포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핸드폰 한번 전화가 왔네요. 전화 잠시만요. 왔네요. 예. 방송 중에 원래 전화를 안 받습니다만. 네. 부정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황교안입니다. 예. 누가 장난 전화 겁니까? 사퇴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어머님입니까? 어머님도 사퇴하십시오. 나가라고요. 예. 가출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이고. 한동훈 위원장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한동훈이라니요. 같은 검사라고 부서가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박지훈은 사퇴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부정 진행입니다. 부정 진행. 부정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예. 와, 야, 이 황교안 와, 전 대표가 전 총리가 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와, 예. 야 이게 오늘 정말- 국민의힘 뭐 대권 주자들 예전 대선에 참여했던 분, 당권 도전했던 분들 다 나왔어요. 다 나왔습니다. 대부분 다 나왔습니다. 오늘 이상민 아. 그 PD의 컨디션이 우리 강화문에 오늘 새로 아. 오니까 싹 다 풀어줬네요. 예, 오늘. 새집 증후군이 아니고 네. 새집 컨디션이 너무 좋은 것 너무 같아요. 좋습니다. 예. 너무 좋습니다. 혼미합니다. 자, 좀 결국은 그래도 결선 투표는 한동훈 원희룡 아니냐 벌써부터 이런 얘기 나오는데 아직까지 예측하기는 좀 어려울까요? 저는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높지 않다. 그러니까 네. 1차에서 끝날 가능성도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음. 지난 전당대회를 보면은 그 사실상 윤심 또 네. 용산의 힘이 작용을 해서 밑바닥이 아니라 사실상 지하에 있었던 후보를 끌어올려가지고 당대표를 만들었던 전략이 그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죠? 김기현이잖아요. 그 사람은 지하가 아니고 그 울산이에요. 울산 그 지역 시민들 그 뭐 지하 땅굴에 있어요. 그 박영식 앵커는 죄송합니다. 그 사과해야 돼요. 죄송합니다. 울산이 얼마나 그 불고기도 맛있고 그 얼마나 살기가 좋은데 예. 어떻게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근데 대표님 그때 당시에 지지도가 2%밖에 2%잖아요. 안 아니 났었어요. 2%면은 뭐 지지율이 아니에요. 저기 땅 파먹고 살아요. 그 어떻게 그렇게 얘기해요? 죄송합니다. 그 본인도 서울 사람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얘기해요? 대전 사람이잖아요. 죄송합니다. 지방 사람들 그 서름이 있는데 아이고 울고 싶어요. 여기 다 지방 사람들이구만. 어떻게 그렇게 지방 서름을 지방 분권으로 끄부그래야죠. 죄송합니다. 지하라는 말은 정정하고 존재감이 좀 미미했었다. 예, 죄송합니다. 정도로. 네, 우리 그 예. 친하게 지내서 예. 우리 마음에 그 KTX를 이어가요. 예. 좋아합니다. 다음에 예. KTX. 아유. 잘 이어가겠습니다. 아무튼 그 존재감이 없었다는 건 아니고 네. 좀 미미했던 미미했는데 지지도가 한 자릿수였죠. 많이 올라갔잖아요. 김기현 될 후보를 뻔했어요. 끌어올려서 당대표를 됐습니다. 만들었던 시기가 있는데 예. 그래서 그 친윤계의 힘이 작용을 했다라고 보는 것이 당연히 무방할 텐데 네. 이번에는 1년 전에 전당대회하고 시기도 다르지만 네. 분위기도 다릅니다. 음흠. 현재 대통령의 지지도가 20% 박스권 안에 높지 갇혀 있는 않아요, 그렇게.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음. 윤석열 대통령의 힘이 실제 작용했을 때 당내 여론도 네. 그리 좋지 않게 또 이제 민심 20%의 그 반응도 봐야 되기 때문에 네. 썩 그렇게 용산의 힘이 제대로 작용하기는 어려울 거라는 전망들이 많이 있어서 이번에 과연 결선 투표까지 갈 수 있을까? 저는 좀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고요. 네. 게다가 TK 쪽을 아직 그 지지도를 보면 지난주 한국갤럽 기준으로 봤을 때 40% 조금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지난 1년 전당대회 있었을 때 시기에 TK의 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매우 60%를 매우 높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이 달라서 음흠. 보수 내부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지지와 정권 재창출, 지방선거까지 고려해서 뭘 더 중시해야 되는지를 음흠. 계산기를 두드려보고 있지 않을까 싶네요.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이야기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연임을 위해서 이번 주 아마 24일 정도 오늘 아니면 뭐 공식적으로 대표직 사퇴하고 당대표 선거에 나선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자, 이번 주는 확실할까요? 오늘 얘기도 있고요. 아마 사퇴할까요? 이번 주 안에 사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의 뭐 기정사실화하는 보도가 나오고 많고 일단 당대표직 내려놓고 당권 레이스에 도전하는 각을 잡을 것 같은데 네. 이게 이제 이재명 대표 연임을 위해서 이게 당원 개정이 됐잖아요. 이미. 네. 그때부터 이미 민주당의 전당대회 이슈는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데 일정 부분 실패한 게 아닌가. 네. 왜냐하면 이미 뭐 어대명, 어대명. 뭐 또대명 음흠. 이런 표현이 등장하는 것을 보면 흥행에도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형국이어서 여러 가지 부담이 이재명 대표에게 작용을 하고 있어서 여러 고민거리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지금
시기가 아직 원구성 합의도 안 됐고 이미 지난 주말에 결렬이 됐잖아요. 그리고 게다가 최근에 청문회도 있었기 때문에 특검 문제도 걸려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연임 문제가 또 과히 이슈가 되어버리면 민주당의 너무 부정적인 이슈들만 한 번에 겹쳐서 네. 대중에게 반영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담들이 당대표에게까지 작용돼서 이 결정을 빨리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이번 주 빠르면 24일 오늘 네. 대표직 사퇴를 할 것이다. 이재명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나오셨습니다. 예. 우리 민주당이 정말 국민의 민심을 수습하고 잘 듣고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왜 끝입니다. 짧게 말씀하시네요. 아니, 이번에. 고민이 굉장히 깊으신 것 고민이 같아요. 깊으신 것 같은데. 빨리 지금 당대표직을 내려놔야 내려놔야 되는데. 되는데. 아니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없긴 하죠. 예. 예. 손가락을 가리키면은 예. 그걸 봐야지. 예. 아니 왜 자꾸 집중하지 못합니까? 아, 혹시 애완견 아니 무슨 말씀을 지금 대표님 그 얘기를 애완견이라뇨. 아니 그 하시지. 예. 애완견이라고 규정한 적이 없는데 지금 방금 애완견이라고. 아니 그런 얘기를 또 해프닝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한 아, 거예요. 예. 아니 손석희는 되고 저는 안 됩니까? 방송 얘기하시네요. 예. 어쨌든 뭐 언론이 개혁할 수 있도록 야당으로서 제대로 감시와 견제를 하겠습니다. 자, 다른 분들 출마도 가능한가요? 지금 뭐 임종석, 박용진, 이인영 얘기도 있긴 한데 저는 이분은 못 나오겠죠. 송영길 전 대표. 송영길 대표는 소나무당의 현재 대표이시기 때문에 안녕하십니까, 송영길입니다. 매일같이 정말 필토하는 심정으로 정말 공판에 임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감옥인지 정말 집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정말 어떻게 검사 독재, 기소 독점주의를 비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 시대에 정말 코모두스 황제가 아버지 아우렐리우스의 그 뜻을 어기고 아우렐리우스는 성군이었습니다. 그러나 코모두스 황제가 정말 그 글래디에이터, 그 검투사들을 부활시켜가지고 비열하게 그 칼을 꽂아가지고 그렇게 전역을 일삼지 않았습니까? 그런 모습처럼 정말 검사들이 정말 비열하게 그 검사들. 정말 물병을 검투사죠? 던져버리고 싶었어요. 예. 이상입니다. 한을 좀 푸시고. 근데 그 그걸 외운 외우는 거예요. 거예요. 보니시 유키나가가 정말 조선을 정벌하고자 했을 때 선조와 이순신 장군이 정말 작통권을 버려두고 갔으면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었겠습니까? 정말 우리나라를 정말 지키자는 심정으로 정말 물병을 던져버리고 싶었어요. 물병 잠깐 예, 알겠습니다. 누구는 감옥에 가고 누구는 가지 않는 이게 정말 공평한 겁니까? 아니, 근데 50억 클럽은 수사도 안 하고 검사 여러분 부끄럽지 않습니까? 예, 어쨌든 저는 오늘 느끼는 거지만 이 이상민 PD가 코모두스 황제 정말 비열합니다. 글래디에이터. 코모두스 아우렐리우스 야, 너무 나오는데 우리 사회학도 배우시나? 이상민 PD가 대단하세요. 이게 사실상 이 소나무당의 당원은 아닐지 합리적 의심을 좀 제기해 보겠습니다. 너무 잘해요. 일단 너무 잘하고 두 번째로는 대표. 지금 얼굴 판넬이요. 음. 다른 분들의 얼굴과 비교했을 때 송영길 대표 얼굴이 제일 작은 것 같습니다. 그건 프린팅이 잘못돼서 그렇고. 이거는 지금 제 합리적 의심 제기해 봅니다. 소나무당 당원이 아니고서는 그 작은 큰 거. 얼굴을 작게 만들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이 좀 안타. 업체에서 잘못 뽑아서 그래요? 그렇습니다. 네. 너무 작은데? 너무 송영길 대표 얼굴이? 작아요. 야 누가 봐도 모르겠어요. 예. 너무 작습니다. 그 천하람도 있네요. 안녕하십니까. 이것도 얼굴이 작잖아, 저봐. 작잖아요. 이거 왜 이렇게 작아요? 같이 뽑았는데 업체에서 잘못 봤습니다. 반드시 업체 개혁을 이루겠습니다. 와, 그리고 네. 와, 다 새 나온다. 지도부가 다 저희 나온다. 당에서도 뽑힙니다. 민주당과 불가피하게 경쟁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네. 반드시 그 구도를 피할 수 없다면 제가 페이스북에도 올렸는데요. 맥베스 맥베스. 여기 또 맥베스네. 섹스피어. 윤석열 대통령뿐만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근데 뭐 조국혁신당도 지금 민주당 못지않게 어대조, 어디죠? 또대조 나오고 있습니다. 야 오늘 다 나옵니다. 다 나오네. 좋습니다. 다 나오네. 예. 정말 슬픕니다. 왜 웃죠?
아니요. 우리 그동안 우리 유기묘였던 아. 찡찡이가 세상을 떠났어요. 아,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람으로 치면 20살, 100살쯤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떠났어요. 그래서 너무 슬픕니다. 예, 저도 슬픕니다. 저도 슬픕니다. 그래요? 예. 예, 예. 하하하하. 그래서 뭐 끝이죠. 예, 감사합니다. 예. 뭐. 잘 계시지요? 뭐 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렇게 이상민 PD가 다 여러 나- 인물들을 다 소환하고 네, 다 나왔잖아요. 다 나왔어요. 오늘.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도 저는 이제 그 대항마라고 하는 분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좀 해봅니다. 제 바람입니다만 네. 이게 사실 당대표 선거에 도전해보지도 않고 이재명이 문제다, 친명이 문제다, 민주당이 문제다라고 비판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네. 지금 얘기한 이인영, 임종석, 박용진 전 의원들 이게 뭐 비명이든 반명이든 어떻습니까? 어쨌든 전당대회는 당의 축제이기도 한데 네. 또 대명이다, 뭐 어대명이다 이런 얘기에만 그냥 귀를 기울일 게 아니라 실제 자신이 당권을 잡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전당대회 흥행을 위해서라도 이런 분들이 좀 나와서 당대표에 대한 꿈을 좀 실현해 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요. 흥행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우리 이상민 PD처럼 다양한 인물들이 좀 소환돼야 됩니다. 맞습니다. 네. 자, 오늘 영식당 첫 방송, 이 강화문 첫 방송인데 오늘 정말로 많은 분들이 또 소환이 돼가지고 아, 컨디션이 너무 좋은데요. 이상민 PD 오늘 기분이 좋아졌던 것 같아요. 오늘 거의 한 열댓 명이 나오셨습니다. 사력을 다했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사력을 다했습니다 하고 항상 이거 하잖아요. 사력을 다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영식당의 네. 박영식 에디터, 이상민 PD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